tax year 2022년, 23년 US Individual Tax Law, 미국 개인 세법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income, 제일 기본적인 거죠. 제일 기본적인데 income, 수입에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케줄 C, 그다음에 제일 많이 갖고 오는 겁니다. 스케줄 C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스케줄 C라는 거는 보통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작성할 겁니다. 셀프 비즈니스 하시는 분. 그래서 자기가 스테이션에 그 미용실 가서 스테이션에서 자기가 머리 깎아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자영업자거든요. 그 사람이 셀프 엠플로이 이제 수입, 벌은 수입과 지출한 금액, 그리고 나머지 네트, 그 네트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럴 때 작성해야 하는 게 이제 스케줄 C인데, 근데 그 전에 혹시 내가 다른 데 가서 개인 업자로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면 그 컨트랙 맺은 사람, 컨트랙을 준 사람, 그 사람이 뭘 주냐면 당신한테 내가 페인트를 칠하라고, 우리 집에서 칠하라고, 그 페인트 업자가 페인트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컨트랙터, 그 페인트 하실 줄 아시는 분한테 하청 주는 거죠. 하청. 일을 주죠. 그래서 어디 가서 칠을 하고 오라고 하면 어디 가서 페인트 칠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원래 페인트 업체에서 그 페인트 하신 분한테 돈을 줄 겁니다. 근데 돈을 주고 1년 후에 이제 세금이 12월 30일에 끝나면 뭐를 주냐면 보통 1099 NEC 폼을 줍니다. 자영업자한테. 컨트랙트. 보통 컨트랙트. 직장 다니는 사람은 W2 받지만 컨트랙터는 대개 1099 NEC를 받습니다. NEC의 스탠드, 이 내용은 여기 지금 보이지만 Non-Employee Compensation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직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줍니다. 해서 Non-Employee Compensation, 비고용 보상금이죠. 그죠? 그 사람은 그걸 받는 사람, 1099 NEC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자영업자입니다. 자기의 하나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때 그 컨트랙을 맺은 회사에서 여기 돈을 줍니다. 여기서 뭐 1000불 받았네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미리 띄어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수입이 많을 것 같으면 세금을 많이, 이제 정산해가지고 4월 15일 날 세금 보고할 때 세금을 많이 내면 벌금이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내는 게 좋죠.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쿼터리 내는 사람, 만약에 자기 수입이 많으면 매월 내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또는 수입이 적으면 1년에 한 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이제 수입에 따라서 어떻게 세금을 내냐는 건 그 기간, 피리어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1099 NEC 폼을 갖고 옵니다. 우버 택시 하시는 분 있죠? 우버? 1099 NEC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도어대시, 뭐 이렇게 음식 배달하시는 분 갖고 옵니다. 또는, 뷰티, 네일 살롱? 그죠? 여자분들 손톱 의뢰하시죠? 거기 사실 주인은 한 사람이고, 거기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종업원이 아니라 컨트랙터입니다. 그 컨트랙터한테 자기가 번 돈을 세일즈에서 돈 번 거. 말하자면 누구한테, 네일 아트 해주고 돈 버는 거를 그 컨트랙터, 직접 하신 분한테 나중에 다 돈을 다시 돌려주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오는 폼이 1099 NEC입니다. 자, 1099 NEC를 갖고 오시는 분은 조금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내가 자영업자인데 제가 이제 누구로부터 어느 집 페인트 칠하는 걸 하청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제가 페인트 칠했습니다. 제가 그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는 페인트를 매트리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하청받은 게 1000불인데 그 페인트 값이 100불이다. 제가 어디 가서 사왔죠. 100불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900불은 제 인건비죠. 그죠? 그러면 그 100불의 매트리얼 쓴 거는 사실은 공제해줍니다. 자기 수입 1000불에서 100불 페인트 사왔으면 실제 제 수입은 900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099 NEC를 주는 고용된 그 컨트랙 회사에서는 저한테 1000불짜리
1099 NEC 폼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under $600, 600불 이하는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무슨 일을 시켰어도 600불 이하면 1099 NEC를 꼭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새 뭐가 있냐면 그 개들 이제 어디다 맡겨놓고 이제 놀러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를 케어하기 위해서 독 워커가 있습니다. 독 워커. 개하고 같이 걸어 다니는 거. 왜냐면 개를 케이지에만 집어넣을 수 없고 그 개를 끌고 와서 운동을 시켜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그 돈이 뭐 1시간당 뭐 5불, 아니, 5불이 아니지. 최저임금, 최소 임금을 줘야 하니까 뭐 20불 정도 준다고 생각하면, 그거가 1년 동안 쌓이고 보니까 그 기껏해야 뭐 450불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 컨트랙으로 고용한 사람은 450불이기 때문에 1099 NEC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이 만약에 450불 받았으면 비록 1099 NEC 폼을 안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이 세금을 위해서 공제 익스펜스를 빼고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600불 받는. 이제 조금 이따 요 뒤에 가보면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건 조금 이따 다시 하고. 그게 보통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1099 NEC 폼입니다. 의외로 많이 갖고 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이 갖고 오고. NEC도 맞으면 1099 NEC, 자기가 본인이 컨트랙터인 분도 만약에 자기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갖고 왔으면 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수입이니까 세금을 내야 할 돈인 거죠. taxable income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왔거든요. 인컴. 그 인컴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자영업 하시는 분이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캐시 받을 수 있죠. 캐시. 그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서 누구한테 하청받았으면 1099 NEC라는 폼을 갖고 올 겁니다. 또는 1099K, 누가 돈을 캐시로 준 게 아니구나. 또는 체크로 준 게 아니라 크레딧 카드로 페이했어. 그러면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당신이 이만큼 돈을 받았다고 내년 세금 보고할 때쯤 되면은 1099K라는 폼이 옵니다. 그 다음에 또는 1099 MISC, miscellaneous. 요새 이제 이거가 이제 없어지고 1099 NEC로 다 리프레스 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느 회사는 아직도 옛날 방법 써가지고 그냥 1099 NEC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수입입니다. 자영업자에서 봤을 때 다 수입이야. 캐시 또는 1099 NEC 또는 1099K 또는 1099 miscellaneous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 수입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페인트 칠할 때 1000불 하청 받았는데 페인트 500불 주고 100불 주고 샀거든요. 그럼 그 매트리얼 값 빼줍니다. 그게 뭐라고 부르냐? expense라고 부릅니다. expense. 뭐 사실 뭐 영어가 문제지 뭐 그죠? 경비입니다. 경비. 자기가 사용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경비는 다 공제해 줍니다. 공제. 일반적으로 general expense. 그래서 general expense라는 건 내가 혹시 페인트업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할 수 있죠. 광고. advertise. 그죠? 그럼 광고하기 때문에 그 광고 비용 빼줍니다. 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재료를 샀죠. 재료, 매트리얼. 그러면 그 매트리얼 값 빼줍니다. 또는 제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피스에 필요한 물건 샀죠. 뭐 컴퓨터 샀다거나 뭐 프린터를 샀다거나 거기에 종이를 샀다거나 그런 비용 다 빼줍니다. 그런 걸 보통 general expense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요새는 다 셀러펀 갖고 있잖아요. 그 셀러펀도 내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썼으면 그 비용도 만슬리 피도 빼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트럭.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 차를 타고 가잖아요. 차를 타고. 그 차로 타고 가는 거리, 이동하는 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스탠다드 마일리지를 다 공제해 줍니다. 또는 제가 짐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트럭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트럭에다가 짐을 싣고 어디 그 일하는 현장에 갔잖아요. 그러면 그 간 거리, 그거 다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 세금 낼 금액에서. taxable income.
그 다음에 depreciation, 감가상각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기계 샀는데 이 기계가 뭐 오늘만 쓰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이 기계가 최소한 5년 동안 쓸 수 있는 기계다. 그러면 그 1년마다 그 감가상각합니다. depreciation. 일정 금액을 빼주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depreciation을 갖고 온 사람은 안 해줍니다. 왜냐면 그 depreciation 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other expense,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손님을 모시고 가서 대접할 때 있죠. 그죠? 밥 먹어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본인이 먹은 밥 먹은 값은 공제 안 해주지만 접대한 사람, 상대방은 만약에 100불짜리 뭐 디너, 나이스한 디너를 사줬으면 그 100불도 공제해 줍니다. 이런 익스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생긴 게 뭐냐면 그 이제 트럼프 정부 때부터 생긴 게 뭐냐면 그 중에서도 셀프 엠플로이한테는 어떤 베네핏을 줬냐면 네가 어떤 금액에 일정 어느 금액에 수입이 뭐 15만 불, 15만 불 이하면 넷 인컴이 15만 불이 이하였을 때 그 돈, 그 네가 쓴 돈 중에 번 돈 중에 20%는 텍스를 면제해 준다는 금액이죠. 그게 뭐라고 부르냐면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입니다. QBE. 그거 빼줍니다. 나중에 이제 해보면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일하시는 분 있어요. 뭐 집에서 요새는 뭐 워낙 이런 일이 많은데 코로나 팬데믹 터진 다음부터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많은데 물론 이제 제가 집에서 일을 하지만 제가 직장에 있으면 그건 공제 대상이 안 되고 제가 만약에 인슈런스 컴퍼니를 인슈런스 라이센스 갖고 있고 제가 인슈런스를 팔고 있으면 예전에는 뭐 인슈런스 컴퍼니에 관련된 회사에 가서 일을 했지만 요새는 이제 본인이 자영업으로 생각하고 떨어져 있을 혼자 인디펜던트 독립해서 인슈런스를 팔고 있었으면 집에서 일할 수 있죠. 근데 그 집에서 일할 때 집에 중에 자기 사무실이 쓸 수 있는 공간, 그 공간도 사실은 홈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1000스퀘어피트, 근데 제가 오피스용으로 뭐 300스퀘어피트를 집에서 항상 거기 가서 일을 한다. 8시간 동안. 그러면 그 렌트비 그 집 1000스퀘어피트에 들어가는 돈에서 300스퀘어피트에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마이타에서는 그것도 계산하는 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 아웃 오브 스코프. 그런 건 그 전문인 사람들한테 가서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셀프 엠플로이가 지금 이 NEC, 1099 NEC 또는 스케줄 C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뭐냐면 조건이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쳤는데 그 사람이 어카우닝 방법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사실 이거 좀 자세한 얘기인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캐시 베이스입니다. 캐시 베이스. 말하자면 돈을 주면 익스펜스로 쓴 거고 제가 돈을 받아서 캐시가 되면 제 손에 오면 인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카우닝 구조에서 어카우닝 메소드에서 그거를 보통 캐시 베이스라고 합니다. 캐시 베이스. 맞으면 우리가 가계부 쓰듯이 내가 남편이 돈 벌어왔으면 제 가계부에다 수입. 그리고 제가 시장 가서 뭐 마켓에서 그로서리에 가서 뭐 썼으면 그건 제 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건 그 캐시 베이스가.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는데 하나는 어크롤 베이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뭐 전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스킵하고 그 사람이 꼭 캐시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인벤토리가 없어입니다. 인벤토리를 캐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물건을 사서 갖고 있다가 요번 1월 달에 1000개 팔고 2월 달에 100개 팔고 3월 달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또 물건이 없어서 또 사오고 이렇게 인벤토리를 매니징하면 안 됩니다. 인벤토리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요번 달에 갖고 왔다가 요번 달에 다 팔았다. 아니면 올해 다 들어왔다가 그거 다 팔았다. 그러면은 그건 인벤토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마치 노 인벤토리하고 똑같지만 제가 1000개 사왔는데 이번 달에 100개 팔고 다음 달에 200개 팔고 다음 달에 300개 팔고 연말에 가보니까 300개 남았다. 이런 비즈니스 한 사람은 저희가 해줄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계산하는 방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줄 수 없고, 또는 out of scope입니다. 프리마켓 하시는 분 있죠? 프리마켓? 그런 분들도 자영업자잖아요. 그분들 중에 일부는 프리마켓에 가서 디스플레이하고 물건 팝니다. 옷 같은 거 자바 시장에서 띄워서 팔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10개 자바 시장에서 옷 10개 갖고 갔는데 10개 다 파느냐? 그렇지 않죠. 계속 인벤토리 캐링하죠. 캐링 오버하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저희가 해주지 못합니다. 물론 테크니컬하게 해주는 방법은 그 인벤토리 100개 사왔으면 100개 다 팔았다고 저희가 기록하면 되지만 사실은 그 인벤토리 그 코스트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하지 말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no employ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청업자 그 업체에서 제가 받아서 하청 받았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하여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페이로를 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저희는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게 다 스케줄 C에서. 자, 그 중에 스케줄 C에서도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은 다 공제되는데, 이제 다른 하나가 뭐냐면 다른 추가 공제가 가능한 것은 자동차 타고 가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가야죠. 그죠? 차를 타고 가는 게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그 car and truck expense를 공제 줍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려고 하면은 차나 추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차와 추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차를 타고 1마일 가잖아요.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가서 저를 이제 하청준 업체에서 어디 부에나파게 어느 집에 가서 페인트를 칠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집에서 페인트 그걸 칠하기 위해서 부에나파게 가야잖아요. 그럼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때의 차 마일리지 25마일이면 25마일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 받은 수입에서 수입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얼마냐? 58.5센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올해 좀 법이 좀 복잡한데 언제부터 그 비용이 제가 차를 타고 가서 일을 하러 간 날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러니까 전반기 the first half year에 갔을 때 그 일을 하러 갔으면 58.5라고 하고 후반기 second half year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후반기 지금 때 가서 일을 하러 갔으면 그때 마일리지를 61마일당 62.5를 공제해 주랍니다. 자, 이걸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죠? 골치 아프죠? 어느 거는 58.5, 어느 건 62.5. 누가 계산해야 되겠다. 그 세금 보러 오신 분이 자기가 1월 1일 날은 전 몇 마일 갖고 2월 3일 날은 몇 마일 갖고 이렇게 쫙 기록해 오면 최고지만 그렇게 기록해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물어보셔가지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몇 마일 다니셨어요? 물어봐야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몇 마일 가셨어요? 물어보고 그거에 따라서 앞에 거는 58.5, 뒤에 거는 62.5로 곱합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 잘 아시겠잖아요. 지금 가스비가 옛날에 뭐 2불, 3불이었던 것이 지금 6불, 7불이죠. 그래가지고 IRS에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정보를 꼭 갖고 와야 합니다. 뭘 갖고 와냐면 일단 차가 어떤 차인지 어떤 종류인지 말하자면 연도 그 다음에 종류 2019년 현대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갔던 이유 내가 오늘 그 10월 18일 날 아침 9시부터 일을 하기 위해서 부에나파게 갔다 25마일 간 이유는 누구누구지 페인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야 돼. 락 파일이 있어야 돼. 그 기록이. 그 다음에 비즈니스 마일, 몇 마일 갔다는 거. 25마일, 10마일, 10마일 갔다는 거. 왕복. 갔다 온 거는 왕복이죠? 그러면 그 25마일, 25마일이니까 50마일 간 거죠. 그럼 50마일 곱하기 마일리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 자기가 커뮤팅,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저를 컨트랙을 주기 위해서 준 그 회사에 볼 일이 있어서 이건 일하고 상관없이 그 컨트랙을 받기 위해서 만난 그 사업주한테 간 거는 커미팅입니다. 일반적으로 갔다 왔다 하는 거죠. 그런 거는 공제 안 해준다.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운전하고 간 것만 공제해 주는 거지. 본인이 자기 관련 업체하고 만나서 회의하고 이런 거는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안 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한 가지 또 이제 재미난 거는, 마일리지는 원 마일당 얼마, 보통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스탠다드 마일리지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마일리지. 그 스탠다드 마일리지가 뭐 58.5센트, 그다음에 62.5센트 이렇게 되죠. 근데 그때 만약에 본인이 아파서 또는 가족이 아파서 병원 가는 거 있잖아요. 병원 가는 거. 그것도 공제가 됩니다. 얼마? 18센트, 18센트, 22센트.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병원 가실 거나 또는 뭐 클리닉에 가거나 피 뽑으러 가실 때, 랩에 가실 때 그거 다 기록하면 사실은 다 공제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록할 만한 그 성의가 없죠. 그죠? 더 중요한 거, 뭐 병원은 안 가시는 게 치고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봉사로 오시잖아요. 봉사. 여러분이 봉사로 오시는데 오늘 또는 이렇게 교육받으러 오시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봉사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마일리지를 기록하면 1마일당 14센트 공제 줍니다. 자기 수입에서. 저는 매년 세금 보고할 때 이거 공제 받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그 세금 보고하러 매일 거의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걸 다 뭐 대충 기록해 놓고, 대충이 아니지. 요새 그 웹사이트가 워낙 잘 돼가지고 잘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거 다 기록하고 나중에 세금에다가 charitable contribution을 일 때 교회에다가 헌금된 것뿐만 아니라 그댄스 파운데이션에 도네이션 한 것뿐만 아니라 제 마일리지 간 것까지 14센트 계산해가지고 다 공제받습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스탠다드 마일리지가 뭔지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저 신문 배달하거든요. 아니, 우버 합니다. 우버, 택시. 근데 그럴 때, 저 그 우버를 하기 위해서 차를 돈 주고 샀습니다. 리스했어요. 그 리스하고. 그 다음에 그 리스 비용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이제 몰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기름 넣어야죠. 가스. 그 다음에 그 인슈런스 들어야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우버 택시기 때문에 또 손님한테 나이스,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세차도 하죠. 또 손님한테 물도 줘야 하고, 껌도 주고, 뭐 이런 서비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다 깐다. 다 공제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저희가 안 해줍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공제하는 아이템 중에 일부는 다 공제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공제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이 오시면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걸 못 해줍니다고 가라, 딴 데 가서 하라고. CPA나 세무사들한테, 전문가한테 가서 하라고. 저희는 다 스탠다드 마일리지, only 스탠다드 마일리지. 그 스탠다드 마일리지의 의미는 자동차 비용,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 왜냐면 자동차가 5년이나 7년 타면 다 고물되죠? 그 감가상각 비용. 가스, 그 다음에 자동차 오일 체인지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고치는 거, 리페어, 인슈런스, 제가 그 자동차 인슈런스,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포함한 비용을 정부에서 계산해가지고, RS에서 계산해서 한 1마일당 갈 때, 네가 이런 비용을 다 커버하는 것이 뭐 58.5센트 또는 62.5센트라고 그것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탠다드 마일리지만 적용합니다. 저한테 세금 보러 왔어요.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다큐멘트 딜리버리 해주는 사람입니다. 다큐멘트. 그래서 이제 론 받거나 뭐 이렇게 하면 론 프로세싱 하기 위해서 뭐 에스크로 컴퍼니에서 은행에서 어디로 이렇게 아니면 뭐 그거 론 받는 사람한테 집에다 배달해줘. 이게 프로세스 이게 그 서류 이렇게 픽업 받아가지고 드롭하는 분 있어요. 그 잡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마일리지를 써갖고 왔는데 얼마 있느냐? 정확히 안 써갖고 왔어요. 저희한테 와가지고, 제가 그런 일을 하는데 굉장히 하루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예. 근데 하루에, 제가 마일리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6만 마일 돌아다닙니다. 1년에. 그러면 6만 마일 나누기 12 하면은 5천 마일 정도 되거든요. 5천 마일. 5천 마일을 30일 동안 돌아다닌다, 뭐 20일, 미국에서 20일 정도 일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500마일을 하루 다녀야 돼요. 500마일.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500마일쯤 되는데 매일 500마일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뭐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있겠죠. 트럭 드라이버는 뭐 밥 먹고 8시간 동안 운전하는 게 일이지만 그 사람들도 하루에 정해져 있습니다. 마일리지가 뭐 300마일인지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 이상은 세프티 목적 때문에 안전 때문에 그 이상을 못하고 8시간 이상 초과 못하고 필히 스탑하고 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6만 마일 달렸다고 온 사람이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사람한테 거짓말이라고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없다. 왜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차에서 360을 살아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녀야 한다. 말이 안 되니까 그건 안 된다고. 이거 마일리지 안 써갖고 오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 몇 마일 다녔어요? 그러고선 물어보고 대신 여러분이 막 그 마일리지를 입력해 주지 마세요. 꼭 세금 보고로 오신 분한테 본인이 몇 마일 썼다고 저는 이 정도 마일을 달렸습니다 하고 본인이 리턴으로 쓰게끔 문서로 쓰게끔 한 다음에 그 마일리지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일리지 여러분 뭐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IRS에 다 레코드가 있습니다. 레코드가 있어요. 올해 제가 15,000마일 다녀가지고 15,000마일 다녔어요. 내년에 또 사업 때문에 2만 마일 갔어요. 다 키핑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여기 보면 차 연도와 차 모델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쓰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그런 비즈니스 물어봅니다. 자, 스탠다드 마일리지 아닌 거는 절대 해주시 절대 받지 않습니다. 스탠다드 마일리지. 그 대신 이제 물어봐요. 세금 보고라 오시면 그 스탠다드 마일리지가 뭘 커버하는데 그럼 여러분이 얘기해야죠. 자동차 값, 자동차에 들어간 가스, 오일 체인지, 그다음에 타이어 바꾼 거, 보험 뭐 이런 거 다 비용을 다 포함한 거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죠. 자, 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은 별로 없는데 실전에서는 이런 일은 없는데 시험에는 이게 나와요. 여러분 집 있죠? 집? 그리고 여러분이 그 컨트랙트 받기 위해서 가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집에서 그 컨트랙트 받기 위해서 사업상 만나는 그 하청 주시는 분 만나잖아요. 이거는 커미션입니다. 여러분이 출퇴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제가 스탠더드 마일리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서 자기 그 컨트랙 주는 회사에 출근했다가 거기서 오늘 부에나파크에 일이 있는데 거기서 가세요. 가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 여기 지금 어바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바인에서 부에나파크 가야잖아요. 그러면 그 본인 셀프 엠플로이니까 직장하고 똑같은 얘기죠. 거기서 일을 받아서 하청을 받아서 부에나파크로 가면 어바인에서 부에나파크로 가면 그거는 본인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 마일리지 25마일 왕복 50마일 공제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temporary location. 그죠? 매일 가는 데가 아니고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우버 택시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버 택시 집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A라는 손님이 불렀어요. 어디로? 뭐 가깝게 어바인에서 불렀어요. 제가 집이 어바인인데 그러면 제가 어바인까지 가죠.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그 손님을 모시러 간 거리 그거 공제됩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가는 거는 공제 안 됩니다. 제가 어바인에서 어바인 가는 거 처음 손님 픽업하러 가는 거는 공제 안 됩니다.
그래서 첫 손님을 모시고 뭐 산타나에 내려다 줬죠. 그거 공제됩니다. 산타나에 갔다가 애나임 또 손님 있어가지고 애나임까지 데려다 줬죠. 공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이 마지막이야. 없어. 그래서 다시 애나임에서 제가 어바인으로 차 몰고 가잖아요. 그건 공제 안 됩니다. 공제 안 됩니다. 요거는 실제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시험에 요게 나요. 어느 거는 공제되고 어느 거는 공제 안 됐냐 시험에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세요. 집에서 자기 일하러 그 하청받으러 갔다가 얘기하고 일하는 장소에 갔다가 세컨 잡 자기 일하는 장소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회사로 가면은 이게 공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 끝나고 세컨 잡에서 끝나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게 non deductible, never deductible 공제 안 된다. 왜냐면 집에 갔기 때문에. 그죠? 그런 얘기인데 복잡한 얘기지만 뭐 여러분은 실제 텍스 먹을 때는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 사람들이 써갖고 오면 그 사람이 집에 가서 가건 뭐 이렇게 어떻게 하건 상관없어요. 그냥 다 공제해 주세요. 왜? 거기에 써진 마일리지는 저희 책임이 아니고 그 텍스페이어 만약에 IRS에서 어디 걸리면 저희 책임이 아니라 그 마일리지 쓴 납세자 텍스페이어 문제지 저희 책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악유할 필요도 없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데 적정선에서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1년에 그 보통 인슈런스 컴퍼니가 1년에 한 보통 미국 사람들이 그 차를 몰고 돌아다니는 거리가 1년에 한 12,000마일, 많아야 15,000마일 요 정도거든요. 만약에 잡으로 리얼터에서 자기가 손님 모시고 돌아다니는 분 기껏해야 2만 마일 안 넘어갑니다. 그 정도는 다 해주지만 만약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 무슨 비즈니스 하는데요. 뭐 5만 마일을 1년 동안 5만 마일을 차를 썼어요. 차 수명은 15만 마일이나 20만 마일이기 때문에 차를 3년 후에 폐차해야 한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꼬치꼬치 여러분이 물어봐가지고 해줄 거 해주고 안 해줄 거 안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